비트코인의 어떤 사이클에 의한 대체 상승장이라고 하는 이 관점이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2억에서 한 3억 정도 사이에서 이번 대체 상승장이 좀 마감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고, 기관의 자금들이 어떤 큰 호재들에 의해서 더 많이 유입될 때는 더 많은 어떤 상승 부분들은 반영이 될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더리움은 비트코인 대비로는 그래도 한 1.5배 이상은 더 봐야 되지 않을까, 솔라나는 그보다 한 2배에서 3배는 더 봐야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작가님, 트럼프 전 대통령의 충격적인 암살 시도가 실패한 뒤에 비트코인 가격이 급등했는데요. 이게 비트코인 가격의 급등으로 이어진 이유는 좀 무엇일까요? 네, 요거는 제가 봤을 때는 두 가지 정도 이유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복합적으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큰 흐름으로 봤을 때 기본적으로 이 트럼프 전 대통령이 비트코인에 대해서 우호적인 포지션을 취하고 있다라는 부분들이죠. 즉, 비트코인에 대해서 굉장히 우호적인 목소리를 취하고 있는 정말 유력한 대선 후보가 극적으로 생존을 했다라는 점에서 비트코인에는 호재로 작용을 할 수가 있었던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거는 전체적으로 어떤 자산의 어떤 관점에서 볼 수가 있는데, 만약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거기서 피격을 당해서 정말 좀 불행한 운명에 처하게 됐다, 즉 우리가 굉장히 불의의 사건이 일어나게 됐을 때는 대선 구도 자체가 더 많이 복잡해지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됐을 때는 시장의 불확실성이 굉장히 높아질 수 있는 상황이었고, 그거는 결국 불확실성을 넘어서 쇼크로도 연결될 수 있는 부분들이었는데, 그런 것들이 극적으로 해결되었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시장이 굉장히 안도감들을 반영을 하면서 비트코인에 좀 많은 자금들이 일시적으로 몰려들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작가님, 트럼프 지지율이 올라가면서 이제 대세는 트럼프다, 특히 일론 머스크도 막 재빠르게 지지 선언하면서 이제 대선 끝나는 거 아니냐 했는데, 바이든 현 대통령이 사퇴를 하고 민주당 부통령 해리슨 후보가 이제 부상을 하면서 해리슨 부통령이 승리를 하는, 여론조사에서 앞서는 결과도 나왔다고 해요. 최근 여론조사에서. 맞습니다. 지금 이 급변하는 것 같습니다. 이 누가 대통령이 되는 게 저희 비트코인 암호화폐 시장 가격 측면에서 좀 좋을까요? 네, 요거는 약간은 긴 답변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시점에서 그럼에도 우리가 비트코인에 더 우호적이고 비트코인에 어떤 더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기본적으로 정치적인 것들을 떠나서 전체적으로 어떤 입법부의 스탠스 자체도 공화당이 민주당보다 더 비트코인을 비롯한 암호화폐에 우호적이죠.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의 어떤 스탠스도 그렇지만 어떤 지지 정당의 어떤, 그러니까 정당의 어떤 스탠스까지도 반영을 했을 때 그런 부분들이 있고, 또 하나 중요한 부분들은 최근에 제이디 벤스라고 하는 인물, 굉장히 유명한 인사이죠. 네. 이 상원 의원을 갖다가 부통령 후보로 이제 선정을 하면서 또 비트코인 가격에 좋은 영향을 미쳤는데, 이 제이디 벤스가 친암호화폐 성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상원에서 디지털 자산을 지지하는 이 법안을 갖다가 본인이 직접 같이 발의하고 지지를 했을 정도로 굉장히 좀 이 암호화폐 친화적이고, 그리고 SEC 위원장의 어떤 엄격한 규제 접근법에 대해서도 공식적으로 반대를 했습니다. 즉 게리 겐슬러의 어떤 스탠스는 틀렸다라는 목소리들을 낸 거죠. 그래서 굉장히 좀 어떤 전체적인 스탠스 자체가 암호화폐에게 유리하게 좀 돌아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거기다가 지금 트럼프 전 대통령과 이 제이디 벤스 부통령 후보 자체는 둘이 거의 비슷한 스탠스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리틀 트럼프, 이런 이야기들도 지금 나올 정도로 비슷한 정책들을 가지고 가고 있는데, 그런 어떤 기반에서 봤을 때 전체적으로 뭐 친기업이라든지 친실리콘밸리, 그리고 친기술적인 어떤 이념들을 가지고서 봤을 때 크립토라고 하는 산업군에서도 또 유리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네, 그리고 둘 다 제조업 기반들을 확장을 해서 결국은 달러의 약세들을 추진을 하면서 기본적으로 수출 경쟁력도 높이겠다라는 이런 어떤 전략들을 가지고 있는 부분들에서, 그렇게 어떤 정책들을 추진하게 되면은 금과 더불어서 이 대체 자산으로 손꼽히는 비트코인도 굉장히 호재를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정책적인 스탠스도 그렇고, 그 인물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스탠스도 그렇고, 비트코인에 더 유리한 거는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는 것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데, 최근에 또 이제 해리스 후보가 굉장히 많이 급등을 하고 있죠, 지지율이. 바이든과 어떤 대결 구도에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뭐 압도적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지금은 폴리마켓에서는 그래도 2배 정도 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될 것이다라는 확률이 커지고 있지만, 오늘 아침에 나온 로이터 조사에 따르면은 44대 42로 오히려 이
해리스 후보가 더 많이 득표를 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전망들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해리스의 관점은 또 어떤지를 살펴보면은 이 마크 큐반이라고 해서 캐나다 기업인이죠. 근데 친암호화폐 인사입니다. 이 해리스 민주당 캠프에서 또 많은 자문들을 해주고 있는 분인데 이분이 이제 오늘 또 기사를 통해서 밝힌 내용은 이 해리스 후보가 바이든 대통령과 비교했을 때는 훨씬 더 이 암호화폐와 기술과 AI에 대해서 더 열린 입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해리스 후보가 당선이 되더라도 바이든 행정부 때보다는 훨씬 더 덜한 행보를 보일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생각이 난 김에 또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만약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이 되면은 이제 우리가 굉장히 좀 싫어하는 인물 중에 하나인데 게리 갠슬러를 조기에 경질시킬 수가 있죠. 그런데 해리스 후보가 당선이 됐을 때는 그럴 가능성이 희박해진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도 여러모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이 더 유리한 상황입니다. 작가님, 그 트럼프 전 대통령이 비트코인 2024 컨퍼런스에 연사로 참여한다는 이야기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우선 궁금한 게 비트코인 2024 컨퍼런스는 좀 어떤 행사인가요? 영향력이 있는 행사인가요? 네, 비트코인 컨퍼런스라고 하는 행사는 우리가 비트코인을 주제로 한 글로벌 행사 중에서는 전 세계에서 가장 크고 가장 인지도가 높은 행사입니다. 이걸 이제 주최하는 측이 비트코인 매거진이라고 하는 데서 주최를 하고 있고, 거기에 이제 데이비드 베일리라고 하는 CEO가 이제 좀 이끌고 있는데, 지금 이 데이비드 베일리라고 하는 인물이 이 트럼프 전 대통령 캠프에서 굉장히 암호화폐에 대한 중요한 자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컨퍼런스 2024에 이 트럼프 전 대통령을 세운 것도 어떻게 보면 데이비드 베일리가 굉장히 협상을 잘 했기 때문일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잘 설득하고 왜 비트코인이 미래인가 이런 것들을 잘 알려준 장본이 있는데, 그만큼 굉장히 큰 행사이고, 그리고 이번에는 내슈빌에서 열리는데 작년에는 마이애미에서 열렸습니다. 그때도 굉장히 굵직한 인물들이 많이 등장을 했는데 마이애미 시장이 프랜시스 수아레즈라고 해서 이 인물이 굉장히 친암호화폐 인사이고 비트코인으로 본인의 급여를 받겠다, 이렇게 해서 세계적인 화제가 됐던 인물인데, 이 사람도 2023년 행사에서는 무대에 섰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트럼프 캠프에서 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즉 암호화폐 관련해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그리고 공화당 대선 후보로 출마했다가 중도에 이제 포기하고 트럼프를 지지한 인물 중에서 비백 라마스와니라고 하는 인물도 있는데, 이런 인물들도 올랐었고요. 그리고 상원 의원 중에서 신시아 루이스라고 해서 이 암호화폐 친화적인 또 굉장히 대표적인 의원이 있는데, 이런 분들도 다 비트코인 컨퍼런스에 올랐었죠. 그런데 이번에 행사가 굉장히 주목을 받게 된 또 다른 이유가 트럼프 전 대통령이 등판을 해서 굉장히 뜨겁게 달궈지고 있는데, 데이비드 베일리가 해리스 부통령도 무대에 오를 수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래서 지금 협상 중이라고 했는데, 방송이 나갈 때쯤이면 결과가 나가게 될 텐데,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르겠는데, 만약에 이 해리스 후보까지 단상에 올릴 수 있다라고 했을 때는 이 비트코인의 입지가 완전히 바뀌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 이 비트코인에는 굉장히 큰 장기적인 호재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도 지난번 대선 때, 몇 년 전 이제 대선 때 유튜브에 그 대선 후보님들이 나오셔서 막 경제 토론을 하면서 이제 유튜브 방송이 어떤 기존 공중파 방송 권력에 정말 많이 이제 버금갈 정도로 커졌다, 이런 걸 체감할 수 있었거든요. 네. 그 비트코인 컨퍼런스에 나온다는 거는 정말 이게 표심이 엄청난 거니까 나오는 거잖아요. 네, 거기다가 더 고무적인 것은 공화당과 민주당, 그리고 원래는 민주당이었는데 무소속으로 출마하는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라고 계시죠. 이분도 이제 오른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정파와 모든 정당을 다 초월해서 모든 대선 후보들, 메이저 대선 후보들이 모두 다 비트코인 컨퍼런스에 오른다라는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높아졌죠. 이미 2명은 확정이 됐는데 만약에 민주당 후보까지 합류하게 됐을 때는 굉장히 요거는 역사적인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죠. 야, 어떻게 보면은 비트코인을 주제로 한 대선 토론 같은 느낌도 좀 들고요. 그렇죠. 네. 작가님, 그러면 비트코인이나 암호화폐에 이렇게 컨퍼런스에 다들 앞다퉈 나온다는 건 이쪽에 달린 지금 표심이 많다는 거잖아요. 이게 맞습니다. 뭐 영향력이 어느 정도로 지금 미국에서 커진 건가요? 비트코인 쪽이. 네, 사실은 이제 요거는 제 개인적인 평가인데, 우선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쟁점화를 시킨 장본인 자체는 저는 게리 갠슬러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이 정도까지 정쟁화가 되고 뭔가 대선의 어떤 메이저 이슈까지에 대한 부분들은 사실은 뭐 기대는 있었지만, 제가 미국에 계시는 분들이나 뭐 주변에 어떤 저명한 분들께 여쭤봐도 야, 그건 너무 과한 추론이 아닌가, 이런 입장들을 내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즉 우리가 시장에서는 암호화폐 투자자들은 뭔가 이번 대선에서 뭔가 비트코인이나 암호화폐가 큰 어떤 이슈가 될 것이다라고 기대를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그 정도까지 입지가 아니었는데 지금은 실제로 그 정도의 입지가 된 거죠. 왜냐하면은
이 해리스 후보까지 등판을 한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실제로 이것이 굉장히 큰 영향력이 있다는 걸 의미하는 거죠. 그리고 해리스가 만약에 오르게 됐을 때는 본인은 절대로 암호화폐의 적대적인 후보가 아니다라는 거를 이 암호화폐 투자자들, 전 세계 비트코이너들, 전 세계 암호화폐 투자자들에게 정말 선포를 하는 어떤 의미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게 된 이유는 너무나 과도하게 이 게리 갠슬러가 집행 위주의 어떤 정책들을 가지고 가다 보니까 어떤 입법부에서도 먼저 어떤 충돌이 생겨나게 되고, 그리고 사법부에서도 뭔가 게리 갠슬러, 이 SEC의 어떤 잘못들에 대해서 판결을 통해서 뭔가 지적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죠. 그리고 더불어서 최근에 뉴욕타임즈 기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기사를 하나 냈는데, 이번에 민주당이 이렇게 많은 어떤 입지를 잃게 된 가장 중요한 이유가 비트코인을 비롯한 암호화폐 규제 때문이었다, 이렇게 직접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결과가 어떤 것들을 가져왔느냐, 실리콘밸리가 이 민주당에서 돌아서는 계기가 되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현재 시점에서 이 암호화폐, 이 크립토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떤 유용한 비트코인의 대체 자산으로서의 입지도 있지만 기술의 어떤 관점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어떤 시사점들을 가지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오늘 또 나온 기사 중에서 톰 해머라고 하는 상원에 굉장히 비트코인 친화적인 의원이 있는데, 금융서비스위원장에 도전을 했을 정도로 굉장히 저명하고 영향력이 있는 분인데, 이분도 오늘 이제 하는 얘기가 비트코인은 이제는 그런 어떤 대체 자산으로서의 입지를 넘어서서 AI와의 결합을 통해서 어떤 새로운 기술의 지평을 예방할 수 있다, 이런 관점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만큼 암호화폐에 대한 입지들은 굉장히 많이 달라졌고 지금 현재 시점에서도 달라지고 있습니다. 작가님, 이렇게 암호화폐에 대한 입장들이 많이 달라진 가운데 저희가 또 이제 궁금한 건, 그러면은 이제 친암호화폐인 트럼프 혹은 이제 친암호화폐로 돌아서고 있는 해리스 각각 대통령들이 됐을 때 비트코인 가격 얼마나 갈 거냐, 2025년 불장에 최대치 얼마까지 갈 거냐, 요거 궁금하거든요. 좀 두 후보에 따라 당선 여부에 따라 금액적으로 좀 달라질 수 있을까요? 네, 우선은 기본적으로 대선에 대해서는 일단 굉장히 지금 시점에서 아주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차이가 날 수는 있겠지만 그거를 지금 수치상으로 환산하기는 굉장히 좀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다만 만약에 비트코인의 더 우호적인 대통령이 당선이 됐을 때 기관의 입장에서도 조금 더 안전하게 투자를 할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더 많은 자금들을 조금 더 안전하게 넣을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는 둘 사이의 어떤 차이들이 생각보다는 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거는 개인 투자자의 관점보다는 조금 더 큰 규모의 자본의 관점에서 그렇고요. 자, 그런데 어떤 후보가 되든지 간에 비트코인의 어떤 사이클에 의한 대체 상승장이라고 하는 이 관점이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가장 중심에 두고, 그리고 비트코인 현물 ETF에 기관의 자금들이 유입되는 것들, 그런 부분들이 이제 어떤 대선의 결과와 그리고 거시경제적인 부분들에서 더 많은 영향들을 받는다라고 했을 때, 기본적으로는 시장에서 기대하는 어떤 정도의 수준을 저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 2억에서 한 3억 정도 사이에서 이번 대선 상승량이 좀 마감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고, 요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사이클을 더 중점적으로 둔 것이기 때문에 기관의 자금들이 어떤 큰 호재들에 의해서 더 많이 유입될 때는 더 많은 어떤 상승 부분들은 반영이 될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보수적으로 봤을 때는 그 정도를 좀 가장 합리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작가님, 그러면 비트코인이 보수적으로 2억에서 3억까지 간다고 했을 때, 이번 상승장 때 이더리움이나 솔라나는 그보다 더 높은 5배, 10배 이렇게 갈 수도 있을까요? 5배, 10배 그렇게까지는 좀 약간 조심스러운데, 기본적으로 이더리움과 그리고 솔라나가 각각 더, 이더리움도 비트코인보다 더 수익률이 높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솔라나는 그보다 더 높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그 정도로 봤을 때 이더리움은 비트코인 대비로는 그래도 한 1.5배 이상은 더 봐야 되지 않을까, 지극히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솔라나는 그보다 한 2배에서 3배는 더 봐야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하, 그렇군요. 일각에서는 비트코인은 과거에는 주식이나 어떤 부동산, 금리 같은 거에 영향이 좀 적은 비상관 자산이었다가 지난 사이클부터는 그 S&P 500 같은 이런 주가 지수에 좀 연동되는 모습을 보인다라는 의견이 있는데, 요번에 만약에 그 미국 주식이나 어떤 경제가 안 좋아졌을 때 비트코인이 좀 홀로 올라가는, 그러니까 비상관 자산으로 확실히 인정받는, 그렇게 좀 갈 가능성도 있을까요, 작가님? 네, 그렇게 갈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측면에서 늘 좀 강조드렸던 부분들이 비트코인은 다면적인 자산이다, 이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어떤 자산들이랑 어떤 상관관계를 살펴봤을 때 이 상관계수가 굉장히 많이 늘 바뀌는 것이긴 하지만, 나스닥과도 동행을 했다가 금과도 동행을 했다가 그래도 완전히 다른 움직임들도 보였다가 이런 어떤 측면들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지금 현재 시점에서 유동성이 더 풀리게 되고 뭐 금리 인하라고 하는 호재들이 나오게 됐을 때는 또 나스닥과 일정 부분 같이 가게 될 것 같습니다. 먼저 같이 움직이게 되고 그리고 거시적인 큰 흐름으로 봤을 때 나스닥과의 어떤 상관관계를 보면은 굉장히 큰 흐름에서는 또 일치를 하고 있거든요. 그만큼 굉장히 수익률도 높은 자산이다라고 하는 부분들인데 또 중요한 순간들이 왔을 때 가령 2023년을 기억해 보면은 중소형은행들의 파산 사태가 있었을 때 나스닥 같은 자산들은 다 무너졌지만 비트코인이 나홀로 상승하는 움직임들을 보여줬던 거죠. 그때 이 비트코인이 어떤 자산인지, 즉 얼마나 대단한 대체 자산인지에 대한 부분들을 증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 어떤 상황들이 일어나거나 했을 때 기본적으로 어떤 같은 모든 자산들과 함께 부대낌을 겪을 수 있지만 이후에는 또 비트코인이 자신만의 어떤 고유의 정체성을 가지고서 상승의 랠리들을 홀로 이어갈 가능성에 대한 부분들도 충분히 존재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작가님의 저서 슈퍼코인 투자 지도가 요즘 연일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장이 조금 좋아지면서 지금 다시 한번 공부를 해야겠다. 특히 알트코인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해야겠다는 분들도 인기가 많다는 소식입니다. 지금 시점에 슈퍼코인 투자 지도를 읽어본다면 어떤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을까요? 네, 지금 시점에 슈퍼코인 투자 지도를 읽으셨을 때는 지금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에 대한 판단을 하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책에서 전체적으로 비트코인의 어떤 사이클에 대한 부분들을 그냥 사이클이 돌아온다 이런 것들이 아니라 어떤 구간에서 어떤 식으로 사이클이 돌아왔는지를 온체인 지표를 통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그 이후에 어떤 흐름들을 가지고 가게 될지에 대해서 또 비트코인 사이클의 어떤 이후의 상황들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관점들을 소개하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비트코인 투자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부분들은 결국은 국내 투자자들은 시장이 조금 더 좋아지게 되면은 알트코인 투자 비율이 훨씬 더 높아진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그렇게 높아지기 시작을 했을 때 투자를 하시면은 이미 늦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슈퍼코인 투자 지도를 읽게 되시면은 지금 현재 시점에서 어떻게 알트코인을 투자해야 될지,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될지, 그리고 타이밍은 어떻게 될지 이런 것들을 갖다가 객관적인 지표들을 가지고서 판단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책을 읽어보시고 제 시황도 보시고 그리고 각종 영상들 한번 살펴보시면은 전체적으로 시장의 어떤 흐름들과 그리고 어떤 대처 전략들, 대응 전략들을 잘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점에 읽어보시기에는 굉장히 유용한 책이다. 이렇게 스스로 또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작가님 긴 시간 동안 인사이트 나눠주셨는데요. 끝으로 저희 신사임당 시청자분들을 위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신사임당 구독자님들, 지금 시장이 굉장히 아직까지도 우리가 기대하는 만큼의 어떤 반등세를 보이고 있지 않지만 사실 우리가 지금 시점에서 갑자기 또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은 많은 분들이 그때 더 담을 걸 하고 많은 후회들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장의 어떤 흐름들에서 너무나 일일이 하시지 말고요. 그 상황에 맞는 여러 가지 대응 전략들과 대처 전략들을 스스로 가지고 가시는 것들이 정말 좋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시점이 우리 투자자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기회다라는 것을 반드시 인지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기회들을 잘 활용하시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금 시점에서 어떻게 대응을 하셔야 되느냐 하면은 첫 번째는 먼저 반드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아직까지 알트코인 대세장이 가지 않았고 그리고 비트코인 대세장도 아직까지 본격적인 랠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공부를 하시게 되면은 정말 좋은 결과들을 많이 가지고 가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이 시점에서 절대로 투자를 포기하시거나 아니면은 뭔가 다 매도하고 시장을 나가시면 안 되고 지금 시점에서 굉장히 시장을 잘 모니터링 하면서 꾸준히 시장을 관찰하고 투자를 이어나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반드시 하시면서 시장에 대응을 하셔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뭐 전체적으로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반드시 공부가 필요하고 그리고 어떤 현명한 판단을 위해서는 여러 가지 지표와 데이터들을 활용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시점에서 정말 어떤 투자의 어떤 방향성들과 이런 것들을 잘 잡으실 수 있으면 좋겠고 그런 과정에서 제 책 슈퍼코인 투자 지도와 그리고 신사임당 채널 그리고 웅자 책방 그리고 박작가의 크립토 연구소 같은 채널들 함께 보시면서 또 공부해 보시면은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